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기다리던 이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나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관련 내용은 저희 오늘의 투자 블로그에 미리 업로드를 해 놨고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가치 강화, 기업가치 제고, 주주환원 수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살펴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던 케이스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2017년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 당시 정말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돈 다 잘 벌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돈은 여전히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돈 더 벌 수 있냐, 없냐, 또 뭐 AI 뭐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냐, 안 되냐, 뭐 별의별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여줄 만한 요인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꺼내다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역대 최대 수준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FCF의 50%가량을 주주환원하겠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50% 이상이라고 했어요. 차이는 더 할 수도 있다. 최소가 50%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뭐 100조 원 내외가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40조 원을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바로바로 소각을 하겠다. 그래서 3개월 내에 다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거래일수로 따지자면 하루에 6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줘야 되는 금액이라 수급적으로 엄청난 규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조 원이면요,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하나 사고서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더 이게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서 이러한 그 주주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아마 지금보다 가치는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뭐 주주환원 정책을 다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SK 증권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만 8천 주가 매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의 효과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누군가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주식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고, 그리고 이걸 소각을 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EPS가 개선이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재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은 더더욱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규모 자사주 매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매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또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 빠지기는 더 이상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번 주주환원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면은 올해도 하겠지만 내년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얘기가 나왔는데 또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노사 합의를 따라서 원래는 SK하이닉스가 성과급의 10%, 영업이익의 10%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50%는 자사주로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40조 원 자사주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성과급 50% 자사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PS 재원이 이제 25조 원, 이건 영업이익이 올해 250조 원일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조인데 이 중에 12.5조 원은 현금으로 주고 12.5조 원은 주식으로 줘야 되니까 12.5원을 또 주식으로 사야 돼요. 그러면은 40조 플러스 12.5니까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 규모는 52.5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영업이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어쨌든 50조 이상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하루에 그 6천억에서 많게는 7, 8천억까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혹자는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이게 규모 자체가 50조면은 시가총액이 50조 원 늘어나면은 그 효과가 끝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 자사주 매수가 일단 67만 주 정도 지금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700만 주니까 영향이 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는요, 이 거래량 대비해서 10% 수준의 누군가가 순매수를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수급이 정말 크게 들어온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막 급등세를 보일 때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얘네들이 매수를 하는 게 거의 100만 주 수준이에요. 둘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주 이상으로 매수를 해주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이때 같은 경우 상한가 간 날이죠. 이때는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60만 주, 70만 주 매수 규모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유동성이 없다. 뭐 개인들이 다 털고 나간다.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수급과 관련해서 불안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확실한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종목이 좀 더 자신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사주 지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효과까지 하게 되면은 매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단순 합치면은 3,159만 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양이다. 발행 주식수의 약 4.3%다. 발행 주식의 약 4.3%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수급이 올해 내내 이어질 텐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뭐 이전부터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2017년에도 그렇게 한 바가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이제 노사 성과급을 어때요? 그 자기 주식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매수를 해서 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금액이 삼성전자가 돈을 뭐 얼마를 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으로서 영업이익이 300억이면은 30조 원, 400억이면은 40조 원의 주주한 성과급 자사주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도 매수를 안 했어요. 아직도 매수를 안 한 상황에서 자사주 그 주주 성과급 자사주만 해도 거의 30에서 40조 원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조 원 규모라고 했어요. 근데 100조 원인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 몇 조고 배당금이 몇 조인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하이닉스보단 당연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사주 매수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한 60조 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성과급 자사주도 30에서 40조 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못해도 7, 80조는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너무 많이 매수를 하다 보면은 기존의 삼성생명이라던가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이들의 그 보유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거는 20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반도체 업황이 좋았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때 당시 9.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50인가 270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규모가 거의 5배 켜졌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50조 원 가까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았어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요새도.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7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조 원, 2.8조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상 최대치였어요. 예. 그러니까는 9.3조 원을 매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 기관이 도합 5조 4천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씩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은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이 리밸런싱 관련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매물, 연기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매수 수급 주체가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논리가 계속해서 있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이거를 대신해 준다라면은 이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적어도 빠지는 건 없다. 재수가 좋으면 정말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사주 매입, 소각, 이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주가가 2017년 삼성전자의 주가는 180만 원에서 시작해서 286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연간 종가 기준율 상승률도 41% 정도 이제 올라갔다. 물론 자사주 하나만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노이즈는 있는데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정말 실적이 좋다라면은 이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한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뭐가 비슷할까?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고 업황도 좋다라는 거고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줄 성과급도 주식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주환원용 자사주 매입 수급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지만은 성과금용 자사주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보다 매수 강도가 더 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아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팔 텐데 앞으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할 텐데 매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서둘러 팔기 위해서 아래다가 때려 붙는 경우의 수가 있고 사주니까 위에 대놓고 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위로 대놓고 팔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악재 요인이 좀 없다라면은 매크로가 좀 좋은 상황이다라면은 그런 효과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효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누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일단 삼성전자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만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예, 그리고 11월 19일까지 매수라고 이제 해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루에 6천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과급 50%는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글쎄요, 11월 19일 이후에 하게 될지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전자도 8월 말에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곧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으로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00조 원 가까이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조니까 최소 50조에서 60조 정도는 매입을 해줘야 된다. 매입 소각을. 예, 그리고 성과급 자사주도 30조가 될지 이건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 뭐 30조가 40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도 한 80조, 90조 정도는 자사주를 사야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거래일수가 어때요? 나중에 더 발표를 하니까 거래일수가 더 줄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뉴스에 따르자면은 뭐 배당을 많이 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내용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이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가 있느냐? 사실 이거를 바뀌려면요. 돈을 꾸준히 잘 벌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된다라면은 분명 주가 흐름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도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배, 20배 올라온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아베 이후로.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을 보여주고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전보다 조금 고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줄어들어도 이 영업이익이 만약에 250조 정도를 매년 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정치가 막 300조, 400조도 막 이렇게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줄어들겠죠. 근데 언젠가 줄어들어도 200조, 300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한다라면은 그때는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6, 70조 정도 나왔을 때 시가총액이 500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00조, 250조 되면은 그때보다 3, 4배 좋아진 거예요. 그게 단순히 계산해봐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영업이 꾸준하고 배당 꾸준히 주고 그러면은 장기 투자 요인도 굉장히 높고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그러면은 PER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실적은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수치적으로는 주가는 굉장히 양호할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가 시가총액이 500조, 지금 1200조, 1500조에서 1200조 사이, 뭐, 요렇게 이제 된다 보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정말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때랑 다르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주게 된다라면은,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주가 시나리오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익이 좋아지고 업황이 괜찮아지고 주주환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라면은 주가는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하고 성과급을 위한 자사주 매입도 계속해서 하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네. 외국인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든 간에 아니면 개인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든 간에 수급 여건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업황이 긍정적이고 매크로에만 문제가 없다라면은 지금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라던가 이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인데 지금 과거의 예로 들었을 때를 보게 되면은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도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환원도 계속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주주환원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보면은 주주환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좀 덜 빠지고 증설을 해서 물량이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덜 빠지고 물량이 늘어나서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전고점을 넘어가겠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전체적인 실적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꾸준히 보여준다.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계속해서 한다라면은 주가도 쉽게 빠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당 기간 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업황도 중요하고 또 자사주 매입 속도라던가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근데 이런 거 다 판단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물린 분들도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 상황을 좋게 해석을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사주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치로 오늘 매입이 들어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내일도 이 정도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관건은 내일도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수급을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얘네가 올라오면은 외국인 매물도 늘어나고 기관 매물도 늘어나고 또 개인들 매물도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주가가 회복을 할 수가 있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2017년도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또 다른 변수만 없다라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업황이라던가 매크로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봐서는 이러한 노이즈가 조금 뒤늦게 올라와서 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소식이 굉장히 그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강력한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2017년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삼성전자가 요때였어요. 요때였는데 이때도 2만 원, 5만 원대까지 올라가죠.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요때부터 이뤄진 거고 이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요때처럼 이러한 효과가 한번 나타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유의해야 될 만한 그러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아무런 노이즈 없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물린분들도 많이 있고 물량 소화도 해야 되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빨리 회복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 반도체의 일변도였다라면은 좀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쪽도 살아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흐름이 옛날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올라오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빠지죠. 그래서 요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계가 요거와 유사한 단계라면은 이게 고점을 어디까지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요 어깨가 만들어진 요 구간에서는 일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흐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구간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비중을 꼭 줄여 놓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그리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30만 원이 될지 32만 5천 원이 될지 뭐 35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인다라면은 상당 부분 비중을 좀 줄이시고 추이를 지켜보세요. 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당 기간 지켜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팔아야 될지 아니면 다시 사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과거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흐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내용에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수익을 내실 분들은 이제 수익을 내시는 전략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